네, 이렇게 해서 SNS 200% 활용하기, 우선 페이스북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TV를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저게 뭐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네, 스마트폰을 켜고 그 안에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그죠? 또는 어디 여행지에 가서 또는 좋은 맛집에 가서 뭔가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을 봤다. 어떻게 하시죠? 네, 스마트폰을 켜고 SNS에 올리시고 카카오 스토리 올리시고 그러시죠.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콘텐츠가 네,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의 입소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을 알아야지 구직자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기업의 소셜 흐름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업의 소셜의 어떤 기능, 소셜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아셔야 내가 앞으로 소셜과 관련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은 제가 이 고객의 입소문 주도의 흐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합니다. 네, 검색 사이트로 가죠. 그게 PC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모바일로 검색하는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보시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입소문 사이트를 많이 봅니다. 블로그나 또는 여러 가지 카페 그리고 웹 문서들에 올라온 또 지식인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사한 문서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블로그의 글을 보시면서 또는 SNS 글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게 생겼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정보 사이트를 또 찾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컴퓨터, 노트북을 사고 싶다면 노트북에 후기가 들어있는 카페에서 좋은 글을 봤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언급하는 어떤 전문적인 정보, 사이트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알아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점점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찾아가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할인 혜택, 네, 어떤 큰 프로모션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마지막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어떤 프로세스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직을 원하시는 그 기업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포터즈를 지원하실 때 또는 체험단을 지원하실 때 SNS 활동을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소문내고 이런 입소문을 내는 전반적인 툴이 SNS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로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빠르게 즉각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쳐야 정말 기업들은 이제 브랜드 구축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안다면 여러분들 서포터즈 진행하는 것, 신청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고객의 입소문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여러 가지 또 SNS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고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아시지만 또 제대로 활용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개인이라면 이런 SNS를 활용해서 나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또 내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의 어떤 분야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서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광고를 한번 활용해 보라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지금 페이스북 개인 계정의 친구가 5,000명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에 반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페이지는 몇십만 명이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또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게 도달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홍보 채널로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요. 저는 광고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도달하도록 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보다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또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 마케팅 전문 회사들이 요즘에 또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비용 대비
도달률이 꽤 나온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겠죠.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 우선 계정에서 뉴스피드를 보시면 중간에 추천 게시물이라든지 네, 이렇게 스폰서라는 어떤 작은 글씨로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가 나에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 중에 뭐 스폰서라든지 어떤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유료 광고를 적게나마 해서 네, 나왔던 그런 광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고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우선 옆에 좌측에 보시면요. 페이지 코너가 있고 네, 그룹 보이시죠? 앱이 보이시고 친구가 보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하시는 페이지가 있다면 페이지를 누르시고 없다면 네, 광고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만들기 누르시면 여기에 무엇을 광고하시겠어요? 페이스북 링크나 URL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링크 이름이나 링크 아이디를 네, 입력을 하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네, 프로세스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로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시즈컴 스토리우먼 네,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자기계발과 커리어, 뭐 취업 창업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글을 한번 광고를 내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게시물 홍보하기 보이세요? 네, 여기에 게시물을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세요. 보이시죠? 거기에 회원님의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친구들 또는 타겟으로 선택한 사람들 네, 이런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최대 예산 이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한 10불 정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0불. 그렇게 하면 뭐가 뜨죠? 네, 여기에 10불, 20불, 30불 이렇게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네, 나와 있는 비용 옆에 보면요. 추산 도달 네, 19, 35, 38, 70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도달이 된다라는 예측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불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게시물 홍보하기 위해 옵션 더 보기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 예산으로 잠재 고객 대상인 40만 명 중에서 약 19명에서 35명까지 네, 별로 많진 않죠. 네, 1도달률입니다. 이 게시물이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좋아요를 누르면 그분들의 또 친구들의 뉴스피드도 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한번 조금 높여볼까요? 네, 60불까지 한번 높여볼게요. 그러면 500명 이상에게 도달되는 네, 이 수치가 보이시죠? 그래서 옵션 더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 홍보한 날로부터 네, 1일 지난 후에 기간이 네,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런 거 보이시고요. 또 여기에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요. 결제수단 변경, 네, 고객센터 의견 보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제수단 변경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게 되면 네,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결제 수단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에 등록이 되는데요. 하루 정도 지나면 광고가 기재됐다는 안내 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늘리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타겟, 나이대, 지역까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관리 모드가 보이시거든요.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 페이지 홍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자체에 친구를 좀 늘리고 싶다. 좋아요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눌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페이지 홍보에 대한 이 클릭을 하시면 또 이것 자체를 누르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유도하는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 초대 옆에 보시면 친구를 아는 분들이라면 초대하기를 눌러서 네, 조금 더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누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인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노출해서 좋아요를 더 늘리는 방법도 유료 광고를 통해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도달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네, 결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광고를 하지 않은 글들 중에 총 도달 수를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올린 글들 중에 하나의 글은 780명 이상에게 도달이 됐고요. 네, 400명, 500명, 100명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고객센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시면 페이지 관리하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도 보이시고요. 또 페이지 상에서 관리자 역할, 네,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 게시, 고객 더 확보하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광고 및 스폰서 소식, 게시 모범 사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네, 고객 더 확보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광고 및 스폰서 소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페이지 좋아요 수를 더 늘리는 방법부터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하는 방법, 스폰서 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페이스북 안에 네, 고객센터에 방문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네.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객센터 안에 자세하게 광고나 홍보 방법도 나와 있고요. 또 광고 어떤 서치 후기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도달됐는지 그런 수치적인 부분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네, 고객센터 방문으로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포털 사이트 검색 키워드 광고보다 훨씬 저렴하게 또 많은 분들에게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운영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한 2,000명 정도 네,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가 하나 있고 또 이 이외에도 목적에 맞는 페이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또 그룹도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목적에 맞는 그룹과 페이지에서 제가 알리고 싶은 컨텐츠를 올리고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나 커리어에 맞는 페이스북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플러스까지 요즘 카카오 마케팅이 또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카카오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카오톡은 아시죠?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있는 지인들과 자동으로 친구 추천이 되기도 하고 또 피하고 싶은 친구는 차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기능이 있는 SNS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의 폐쇄성이 있는 그런 SNS입니다. 네,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는 기업들에게 많이 유용한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목적의 SNS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나누고요. 네, 가입자 연령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0% 이상이 이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굉장한 수가 카카오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연령은 10대, 20대, 30대인데요. 지금 40대와 50대 이상도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실제로 카카오와 페이스북, 블로그, 네, 거기에 네이버까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카카오와 지금 네이버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카카오가 높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더 많은 분들이 쓰는 거겠죠.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수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방문 또는 사용자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이버보다 지금 카카오가 더 네, 많아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블로그도 지금 카카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더 대세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로 네이버를 접속하는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PC로 들어가는 수, 그리고 모바일에서 네이버 웹으로 들어가는 수가 지금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사용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PC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것보다 이동하면서 또는 잠들기 전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접속하고 네이버도 그런 스마트폰으로 SNS로 많이 접속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저는 더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에서 보기가 굉장히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앱입니다. 그죠?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의 블로그나 또는 디테일한 작은 글자가 있는 그런 페이지보다는 훨씬 보기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정보 올리고 소통하기에 너무너무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는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까지 카카오를 쓰는 분들의 수가 굉장하다라는 거 알아봤는데요. 기업용 카카오 스토리인 스토리 플러스라고 해서 올 상반기에 카카오에서 런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용을 받지 않는데 조만간 유료화 된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쓰지 않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한번 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카카오, 그 중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 스토리인 스토리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는 개인적인 계정으로 운영했을 때 친구 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500명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형인 스토리 플러스는 친구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하죠. 친구 제한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사한 것처럼 친구 제한이 없는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카카오 스토리 중에서도 스토리 플러스는 친구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업들이 요즘에 스토리 플러스를 이용해서 친구 신청 또는 구독하기를 고객들에게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용으로 친구 요청을 먼저 할 수는 없고요. 고객들이 이 스토리 플러스를 검색해서 구독하기를 누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 신청을 기업이 직접 하게 되면 너무 또 광고성의 그런 제한들이 많이 오니까 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소식을 그만 받을 수도 있고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 기업의 스토리 플러스와 친구를 끊고 맺고 쉽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 프렌즈 스토리 플러스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웹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스토리 플러스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웹에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어떤 통계 자료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왔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통계 자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친구 관리가 굉장히 손쉽고 콘텐츠 관리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지금 프렌즈의 스토리 플러스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카카오 스토리는 콘텐츠의 어떤 공유가 좀 자유로운 편이죠. 내 카카오 스토리의 공유하기 기능 우측 상단에 보시면 누르시면 공유하기가 있잖아요. 그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내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좋은 정보를 공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통해서 제가 마케팅하던 책의 어떤 서평 이벤트를 직접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적절하게 잘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마케팅적인 어떤 기능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스토리 플러스는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자영업자나 소자본 창업자라면 스토리 플러스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카카오 프렌즈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퍼간 지금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0명 이상이 카카오 프렌즈의 이 이벤트를 공유하기를 눌렀네요.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의 재미난 사진과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구독하는 사람의 카카오 스토리에 이 스토리 플러스의 컨텐츠가 올라가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에 더 많은 친구들에게 기업의 홍보가 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사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뉴스피드에 떠서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듯이 이 스토리 플러스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통계 기능까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기를 눌렀는지 누적 소식 받기 수가 얼마나 되는지 소식 끊기 수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끊겼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순 소식 받기 수 그러니까
소식 받기를 누른 사람과 끊긴 사람의 수치를 합산을 하면 총 소식 받기 수가 나오겠죠. 댓글 수, 누적 댓글 수 이렇게 자세하게 느낌 수까지 통계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서비스인 스토리 플러스 어떠셨나요? 저도 지금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라 여러분들께 저의 계정은 보여드릴 수 없었고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카카오 스토리인 스토리 플러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연 업체인데요. 보시면 스토리 플러스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구독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애플 도도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네요. 스토리 플러스 친구 찾기를 누르시고 애플 도도를 검색해서 소식 받기를 클릭하세요. 네, 어렵지 않죠? 이런 어떤 과정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물에 올려놔서 많은 분들이 더 스토리 플러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인기 쇼핑몰이라고 하는 난닝구, 여기 쇼핑몰에서도 카카오 스토리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 스토리, 비즈니스형인 스토리 플러스 괜찮죠?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소자본 창업가라든지 주부라든지 일반인 개인도 운영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 친구 수는 500명이 한정이지만 비즈니스적인 목적보다는 조금 소소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강화된 어떤 SN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는 문화나 예술, 공연, 브랜드 알리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형 브랜드보다는요, 뭐 반찬이라든지 유아용품, 옷 이렇게 약간 소소한 여성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 공연, 문화 콘텐츠들의 소식을 주고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기업들이 많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떤 큰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 쪽은 자영업자나 주부, 여성이나 개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소소한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농수산물, 펜션, 인테리어, 제과, 화장품, 미용, 반찬, 과일, 의류 등 소상공인이나 예술인들이 하는 모든 영역에 활용하기가 적합한 마케팅 툴이라고 합니다. 책을 쓰신 저자분들도 카카오 스토리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책을 내시고 나면 지인분들에게 책을 출간한 소식을 알리시잖아요. 그런 활용으로도 카카오 스토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 또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로 웅진다책이라는 회사에서 육아 소식과 독서 교육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는 소식을 보도자료로 또 노출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는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또 SNS이기 때문에 아마도 육아나 주부들, 여성과 관련된 업체들은 이런 카카오 마케팅을 더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어떤 종사하는 업종이 육아나 여성 이런 부분에 계신다면 카카오 마케팅으로 많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폐쇄형 SNS가 있는데요. 폐쇄형 SNS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요즘 네이버 밴드가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SNS 중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오픈이 좀 되어 있는 반면에 카카오 스토리는 그나마 지인들과 휴대폰 번호가 서로 이제 공유되어 있는 분들과 맺을 수 있는 SNS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그룹 채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과 그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의 채팅 기능을 더 강화해서 그분들과 소식과 사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 그룹을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와 지금 약간의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폐쇄형 이런 SNS가 요즘은 조금 더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형 SNS, 오픈형 SNS가 있는 반면에 또 요즘에 이런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폐쇄형 SNS가 뜨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또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페이스북도 보셨고 블로그도 알아보셨고 저와 함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최근에 또 이 SNS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유튜브나 팟캐스트죠.
네, 유튜브는 꽤나 알려진 지 오래됐지만 최근에 더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개인이 방송할 수도 있고요. 또 유명인이나 전문가들은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 전문성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은 최근에 한 1년 이내에 팟캐스트를 상당히 많이 방송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젊은 창업가들의 스토리나 또는 어떤 취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소소하게 다루는 그 여우들의 딥톡이라는 아주 재미난 제목의 팟캐스트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또 팟캐스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팟캐스트 중에 굉장히 요즘 또 뜨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술 카테고리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은 2012년 5월에 런칭이 됐는데요. 월 2회를 방송하고 있고 이 팟캐스트는 지금 최근에 회당 평균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요즘 출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1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니 굉장한 마케팅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디오다 보니까 부담 없이 이동하면서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SNS와 함께 주목받는 미디어 플랫폼인 팟캐스트가 무언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팟캐스트의 단어의 뜻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는요, 아이팟과 방송, 브로드캐스트의 캐스트가 합쳐진 단어라고 하는데요. 네, 애플 디바이스와 MP3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휴대폰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인데요. 그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팟빵과 같은 앱이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애플 기반의 어떤 팟캐스트라고 할지라도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들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PC에서 웹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PC 노트북으로 작업하실 때도 들으실 수 있고 이동하실 때는 휴대폰으로 또는 차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도 이 팟캐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자동 구독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송을 그때그때 듣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형인 스토리 플러스처럼 구독하기를 누르면 그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로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독하기 기능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에 뛰어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기업이나 출판사에서는 본인들의 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접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요즘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 만드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알리는 방법, 제작하는 방법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쉽게 만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팟캐스트의 장점, 왜 팟캐스트를 하는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까지 팟캐스트는 오디오와 비디오형이 있지만 오디오가 좀 더 강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작 비용에 좀 부담도 있고요. 음성으로 녹음을 해야 이동하면서 쉽게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선호하는 것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또 화면에 노출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적은 오디오를 선택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제작 비용은 또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오디오의 경우에도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어떤 아이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비용이 거의 안 들게 제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전문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가서 비용을 내시고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고요. 시간당 10,000원 안팎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런 제작 비용뿐 아니라 편집하는 데도 비용이 들 수 있고요. 인건비가 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개인이 익숙하게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고 익히신다면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무료 호스팅이라든지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는 것을 이용을 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개인 방송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팟캐스트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퍼스널 브랜딩 구축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이나 어떤 소자본 창업가분들, 자영업자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본인도 유명해질 수 있고 본인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널리 알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 요즘 워낙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팟캐스트에 주목해야 될까?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떠오르는 콘텐츠 플랫폼 중에서 새로우면서도 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태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유용하고 좋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없으면 쓸 이유가 없겠죠. 네, 팟캐스트를 통해서 유명해지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다양한 성공 사례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 채널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콘텐츠 공급하는 분들의 어떤 진입이 용이하다. 말씀드린 대로 쉽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어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처럼 뭔가 언어에 대한 제약도 적고요. 네, 콘텐츠에 대한 심의 부분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이 팟캐스트 방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내가 구독할 수 있고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된 방송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팟캐스트 애청자들을 늘리는 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팟캐스트 스타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의사들도 있고요. 청년 CEO분들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있고요. 주부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분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조금씩 유명해지고 점점 더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용한 팟캐스트, 어떻게 실제로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선은 검색창에 팟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아이튠즈 기반의 팟캐스트 채널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팟빵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종합 어떤 컨텐츠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인데요. 팟빵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특히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팟빵의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요즘에 인기 순위가 높은 팟캐스트 순위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컨텐츠 카테고리별로 검색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팟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테고리, 팟캐스트 순위, 네, 인사이드, 신규 팟캐스트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C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팟캐스트를 구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팟캐스트 순위 보이시죠? 추천 팟캐스트, 신규 팟캐스트, 라이브 후기, 네, 데일리 팟, 라디오, 팟툰 이런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즘 카테고리 순위를 한번 보면요. TV 및 영화에서는 시네타운 9턴, 네, 이쪽이 1위라고 합니다. 정은임의 영화 음악 팟캐스트, 영화 난담 무비 갱스터, 딴지 영진공, 다들 이불 개고 영화봐. 제목들이 약간 거칠어요. 조금 더 재밌는 제목들의 방송들이 인기가 있겠죠. 네, 에피소드 순위, 어떤 카테고리별로 순위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에피소드별로 네, 순위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팟캐스트 전체 순위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팟캐스트에는요. 국민TV라는 채널이 새로 런칭이 돼서 여기에 다양한 방송들이 순위를 상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순위가 상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TV가 2위에서 6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1위는 벙커 1 특강, 7위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8위는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EJ, 네, 그것은 알기 싫다. 네, 그것은 알고 싶다. 그것을 이렇게 패러디를 한 네,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천 팟캐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목할 만한 9월의 팟캐스트. 네, 이렇게 또 홍보를 도와주고 있네요. 아빠들을 위한 경제 팟캐스트. 아빠 얼마 벌어? 야,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국외 흑인 방송. 네, 흑인 전문 방송도 있고 운영자들에 대한 인터뷰,
또 무비 갱스터, 도토리 오락실 이런 어떤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실제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얼마보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에 요즘 아빠 열풍이기 때문에 이런 또 제목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간 전체 순위도 나와 있고요. 구독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의 방송을 정기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듣는 분들이 별점을 주신 분들이 2,957명이나 돼요. 굉장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이 아주 오래된 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옆에서 보시면 다운로드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카테고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PC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팟빵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주제에 방송을 선택하시고 구독하시거나 실제로 들어보시면서 내가 구독하기를 하고 싶은 채널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앱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복사하기라고 해서 위에 링크를 재밌게 들었으면 친구들에게 이 팟캐스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기 기능도 있고요. 모바일로 듣기 버튼도 있고요. 상당히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 유익한 컨텐츠 그리고 조금은 자극적이고 조금은 공중파랑 케이블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컨텐츠들부터 전문적인 컨텐츠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유명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운영하고 있는 그 여우들의 딥톡의 팟캐스트 때문에 이 팟빵에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카테고리를 잘 설정해서 그 안에 경쟁이 될 만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검색하신 후에 내가 약간 뛰어들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역으로 선택해서 방송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팟캐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알리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